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배기의 실무 4번부터 6번까지 후딱 풀고 마무리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 문제는 일반 점표 입력이나 메인 메시지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인해서 수정,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해서 겁나 고치는 문제가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두 문제라서 3점에서 6점인데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자, 일단 어떤 점표에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문제를 보죠. 자, 8월 25일자로 1기 확정. 1기 확정은 4월부터 6월까지죠. 4, 5, 6에 신고 기간에 부가세 납부세액과 가산세 16만 2,750원을 자, 납부세액이랑 가산세 보통적으로 겁나 납부하고 일반 점표에서 세금 감가 판관비로 겁나 회기 처리했다. 근데 단 6월 30일에 부가세 회기 처리를 확인하고 가산세는 겁나 세금 감가 판관비로 처리하시오. 일단 지금 문제를 보니까 부가세 납부세액은 이제 미지급 세금이라는 지금 그 부채로 그 장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언제 만들어져요? 요거 6월 30일 날, 즉 4월부터 6월까지의 마지막 날인 6월 30일, 그죠? 3개월의 마지막 날 정리를 겁나 하면서 이제 그 미지급 세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지막 날 정리 분기를 하면서 미지급 세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과연 6월 30일자 분기를 가서 자, 미지급 세금이 얼마일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가지 분기가 되어 있는데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 자,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서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2597090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됐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자, 1기 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죠. 자, 신고 납부 언제까지 해야 돼요? 6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니까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겁나 늦게 냈죠. 8월 25일 날 냈기 때문에 가산세 16만 2,750원이 겁나 붙은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 점표 입력에서 원래 7월 25일까지 내야 되는데, 자, 8월 25일 날 겁나 늦게 냈기 때문에 지금 가산세가 붙어야 되고, 가산세는 자, 세금과 분가로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데, 자, 미지급 세금이 지금 없죠. 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갚아야 돼요, 지금. 근데 그냥 납부세 요 미지급 세금과 가산세를 보통요금 내면서 그냥 800번대 판관비인 세금과로 겁나 회기 처리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요거를 162750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차변에 미지급 세금 네,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자, 10월 17일 주식회사 E플러스부터 구매한 스피커면은 뭐 비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대금 220만원을 보통령에서 개처해서 겁나 이치하고 일반 점표에서 상품으로 겁나 도라이 같은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사실은 영업부 사무실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하고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겁나 확인하였다. 자, 그럼 일반 점표 입력하면 안 되죠. 자, 왜냐면은 제대로 된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이 있기 때문에 회사는 이를 비품으로 겁나 처리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거를 그 메인 매출 점표에다가 겁나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일반 점표 먼저 지우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은 메인 매출 점표 입력을 먼저 하세요. 왜냐면은 그냥 성급하게 일반 점표 확 지워버렸는데 요런 금액 같은 게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문제 금액도 없어. 그리고 일반 점표 지워버렸어. 그럼 굉장히 난감하니까 저는 일반 점표 말고 메인 매출 점표를 먼저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짜는 10월 17일이고요. 자, 매입의 현과. 자, 스피커 같은 거는 면세가 아니죠. 면세에 본 적이 없다. 그래서 10%가 붙는 그런 물건일 것이고, 그 다음에 증빙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기 때문에 매입의 현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매입의 현가. 자, 지금 61번이에요. 자, 61번 유형. 자, 건별, 카과, 현과 이런 애들은 공급 대가로, 자, 즉 220만원을 이렇게 입력을 딱 해주면은 나눠지죠.
다음에 코드는 2 플러스. 자, 3 플러스가 아니고 2 플러스죠? 그렇게 재밌네요. 그죠? 자, 2 플러스. 자, 그 다음 붕괴는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원재료 아니고요, 비품이에요. 자, 대변은 보통 예금으로 겁나 지급을 한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이렇게 메인 출전표를 입력을 완료했으면은, 자, 10월 17일자로 일반 전표 입력을 패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17일자 여기 상품으로 겁나 도라이 같은 회계처리인데 전체 하시고 체크하고 삭제. 옙. 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지우는 게 안전하죠. 네, 우리는 안전빵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중인 사항을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 입력하시오. 요거는 3점짜리 3문제라서 9점인데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일단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12월 30일자로 입력하는 수동 결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금액을 입력하고 F3 전표 추가를 누르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자동 결산이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자, 일단 외상매입금 계정에는 중국에서 대한 거래처 상하이에 대한 외상매입금 220만원. 자, 부채죠. 외상매입금은 이게 달러로는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결산이 현재 적용률은 1,120원이다. 뭐 하라는 얘기 없죠. 환산한 뜻이에요. 환산이 뭐예요? 외화 채권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거를 결산을 현재의 환율로 환산해 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예요. 이거는 수동 결산이죠. 자, 12월 30일자 결산은 항상 기말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고, 자, 외상매입금이 늘어났느냐 줄어들었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결산이 현재 적용 환율 1120원 곱하기 2,000달러를 해주시면 되겠죠. 224만원이에요. 자, 224만원. 그러면은 220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좀 늘었죠. 자, 요거는 플러스. 자, 플러스 4만원. 네, 이렇게 금액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부채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은 환산 이익이고 환산 손실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채권 채무를 하세요. 지금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겠죠. 그럼 대변이죠. 자, 외상매입금. 자, 상하이 채무니까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만원이 늘었다. 대변의 부채 증가. 그 다음에 차변이 비죠. 차변은 비용 자리죠. 그래서 자, 외화 환산 손실로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끝. 다음 문제. 자, 7월 1일에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보험료. 세조부문 240만원과 영업부문 150만원인데, 자, 어쨌든 합쳐서 일단은 계산을 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라는 얘기다. 지금 보시면은 390만원이죠. 자, 이거를 처음부터 따로 나눠서 하려면 답이 안 나와요. 그죠? 자, 요거는 이제 1년분 딱 봐도 2년이나 발생인데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했죠. 자, 돈 먼저 준 거죠. 2년이에요. 2년. 자, 전액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제조부문은 500번대 보험료로, 그 다음에 영업부문은 800번대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했던 것이죠. 자, 아마 궁금하시면은 일반 전표 7월 1일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우리 이현은 첫 번째로 회사 붕괴를 써보는 것이죠. 자, 회사가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은 회사가 뭘 선택했느냐, 비용으로 할 수도 있고 내년치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이 성급 비용으로 할 수도 있어요. 즉, 자, 올해 7월 1일부터 자 12월까지 요 6개월에 해당되는 거는 보험료라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 거는 올해 비용이 아니죠. 내년 1월부터 6월까지의 보험료를 올해 선급한 거, 먼저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자, 선급 비용이라는 그러한 자산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따라서 회사가 이 둘 중에 하나로 골라서 회계 처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만약에 자산으로 회계 처리했다 그러면 회사가 성급 비용으로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용으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한 것이죠. 자, 첫 번째로 회사가 자, 납부 시에 보험료 납입 시에 했던 붕괴를 한번 써보자면은,
자, 회사는 전액 비용으로 선택했다. 그래서 보험료로, 자, 두 개를 나누지 마세요. 39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 대변에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돈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일단 회사의 분기를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말 결산일에 뭘 해야 돼요? 회사의 분기는 무조건 틀린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취소를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자, 결산일에 결산 수정 분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자, 핵심은 뭐냐? 핵심은 회사의 분기는 무조건 틀렸기 때문에 수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패 죽여요. 자, 보험료, 자, 390만원이 아니에요. 지금 얘를 대변으로 따라와. 대변으로 따라와. 자, 보험료. 얘를 이제, 자, 겁나 취소해줘야 되는데, 지금 금액을 딱 놓고 보니까 390만원이 6개월씩이죠. 그래서 딱 절반씩이에요. 올해랑 내년치가. 자, 그래서 각각 195만원씩이에요. 자, 금액이 6개월씩이니까 똑같죠? 그 다음에 내년치도 195만원. 자, 지금은 뭐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거지만, 아무튼, 자, 보험료를 취소할 때는, 자, 보험료가 아니라 상대 계정인 선급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사실 취소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금액이 같아요. 근데 우연찮게. 근데 사실은 보험료를 취소할 때는 선급 비용, 반대 금액에, 반대 계정에 해당되는 그 금액으로 사실은 요거를 지금 취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 계정인 선급비용을 차변에 살며시 시끄럽지 않게 아주 조용하게 적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자, 195만원이죠. 요렇게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보험료를 두 개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뭐 처음부터 나누면은 이거 헷갈려서 못 풀어요. 그래서 자, 두 개로 나누자. 즉, 자, 저는 줄여서 J라고 하겠습니다. 500번대. 그 다음에 판관비, 요거는 800번대죠. 자, 그래서 자, 요 195만원을 두 개의 비율로 나눠야 되는데, 일단 전체는 390이죠. 두 개를 합친 전체는 390분의 얼마를 담당하고 있죠? 240만원. 자, 요거를 195만원에다 곱해줘요. 자기 비율만큼이죠. 본인의 비율만큼. 그 다음에 판관비는, 자, 역시 전체는 390이고, 요 800번대, 자, 마우스로 글씨 쓰기가 더럽게 힘들죠? 자, 그래서 150, 이렇게 자기 부분에 해당되는 그 비율을 겁나 곱해주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다. 됐죠? 자, 그러면 제조부는 금액이 얼마냐? 자, 12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판관비에 해당되는 거 75만원이죠. 네, 각각 요거를 차분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거나 먼저 해야 돼요. 자, 저는 차변에 선급비용 먼저 할게요. 자, 선급비용 해주신 다음에 금액은 195만원 전체를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보험료인데 500번대로 먼저 이렇게 해서 195만원이 아니라 120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역시 보험료지만 번호대가 다른 거예요. 800번대. 이렇게 해서 75만원으로 겁나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여러분들 멍 때리면서 보셔도 돼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9월 15일날 가수금으로 처리한 255만원에 대한 원인을 조사한 결과, 자, 가수금이라는 거는 임시 계정이에요. 가지금, 가수금, 이런 애들은 임시 계정으로서, 가수금은 뭐야? 내가 가짜로 수령했다. 내가 차변 돈을 받았는데 대변이 무슨 계정 까먹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불확실해서 얘다 모르겠다. 가수금으로 해. 이렇게 일단 대변에 255만원 처리한 건데, 자, 조사하면 다 나와. 그래서 원인을 조사한 결과 253만원은 인천의 외상매출금을 겁나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자, 조사하면 다 나와. 자, 그래서 요거는 외상매출금을 감소시켜주는 분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결산일까지 차이의 원인을 겁나 알 수가 없어서 단기 수익으로 겁나 처리하였다가 아니라 처리해라.
저는 모르겠어요. 전설에게 문제 읽을 때마다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아무튼 처리해라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요번 회차도 가끔 가도 그러는데 지금 수동 결산만 3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아무튼 가소금은 대변 항목인데 차변으로 죽여버려. 자, 차변으로 패 죽여요. 자, 255만원.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외상매수금 감소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거예요? 인천에. 자, 아주 좋은 동네예요. 네. 자, 253만원 이렇게 하고서 나머지 대변에 뭐야? 나머지 2만원은 차이 2만원이죠? 지금 영업의 수익을 처리해야 되는데 뭘로 해요? 자, 여러분 현금 가부족이나 이런 가수금도 마찬가지. 이런 임시 계정들을 정리할 때 뭔가 대변이 빈다면 그때는 잡이익으로 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다. 됐죠? 자, 잡이익으로 이렇게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결산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조회 문제 6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상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런 문제 답안 약속 메뉴에 겁나 입력하시고, 자, 이것도 3문제이면서 3점씩이기 때문에 9점이고요. 자, 1분기 1월부터 3월 중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과 가장 적은 달의 차이는 얼마인가? 자, 가장 많다 혹은 가장 적다 요런 표현이 나면 총계정 원장이에요. 자, 진짜로 그러냐? 진짜로 그렇다는 얘기다. 자, 총계정 원장 가시면 돼요. 자, 총계정 원장 들어오시고, 자, 1분기 1월부터 3월이죠. 01월 엔터, 03월 엔터. 자, 제품 매출인데요. F2번 눌러서 검색하셔도 되고, 자, 제품 매출이니까 40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매출은 수익이죠. 자, 수익이기 때문에 발생액이 이렇게 대변에 잘 들어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달은 1억 2,048만원이고 가장 적은 달은 5,862만 1,820원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빼주면 되죠? 해주시면은 61858-180이 아닐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다. 자, 정답은 61858-18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끝. 됐죠? 자, 두 번째 문제. 벌칙대 1기 예정 신고기간 1월부터 3월까지 맞죠? 신용카드를 매입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자, 공급가액이라 그러면은 세금이 포함되지 않은 그 순수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세금 포함된 공급 대가죠.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요거는 부가세세 신고서에 가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자, 01월부터 03월까지 지금 문제 표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일단은 문제를 풀어보죠. 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매입할 때는 가장 원칙적인 거는 일단 생계산서를 받아오는 게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서 요거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온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지 매입세액이나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자, 생계산서가 가장 메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일반 매입이냐 고정자산 매입이냐가 이렇게 밖에 드러나 있는데, 얘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기 때문에 그 일반 매입이냐 고정 매입이냐 그게 이제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내려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일단은 일반 매입은 금액이 없고요. 고정자산 매입자 공급 가액은 350만원이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다는 얘기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라고 이제 하는 요 부분은 사실 신용카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아온 금액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사실.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랑 현금 영수증이랑 얘네들은 쌍둥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다니고 방을 같이 쓰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350만원이 무조건 신용카드 매출 전표만 받아온 거 아닐 수 있잖아. 현금 영수증도 섞여 있는 거잖아. 라고 말하면 사실 할 얘기는 없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이제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조금의 센스를 발휘해서 그렇게 풀이하면 되는 것이죠. 쭉.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 합계표라고 명시해주는 문제도 있었는데, 그러면 이 칸이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지금 문제는 그렇게 보여주지는 않고 그냥 신용카드로 매입했다라고만 했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됐죠?
자, 마지막 6월 중 한일상회에서 회수한 외상매출금은 얼마인가? 자, 지금은 키워드가 뭐냐면은 외상매출금이라는 그 계정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거래처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거래처명, 하나의 거래처명이 주어지든지 아니면은 여러 거래처를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즉 여러 거래처 중에 외상매출금이 가장 큰 거래처는 어디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얼마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자, 거래처 원장에서 풀 수 있어요. 자, 지금은 하나의 거래처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 거래처 원상에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중이니까 자, 06월 이렇게 자, 외상매출금, 자,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자, 한일상회 자, 167번이니까 또 검색할 필요는 없겠죠. 같은 회사니까. 자, 여기서 밑에 우와, 미등록 거래처야 갖다 버리시고요. 자, 우리 한일상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외상매출금 회수는 대변이죠. 그래서 회수한 외상매출금 금액은 1,00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다. 근데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보면 뭐 대변이라고 그래서 뭐 다 외상매출금 회수요? 대손 발생해도 대변으로 채권 없어지는 거 알고 있는데요? 막 이렇게 또 따지고 들면 인생이 조금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가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다라는 얘기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